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수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환경단체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오늘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광주역에서 운영위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부 지역에서 여야가 사실상 선거운동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구 지역의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산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다는 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수자원공사 사장이 깨끗하다며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산강을 찾은 최계훈 수자원공사 사장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영산강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육안 관찰로는 언론에서 본 것과는 달리 영산강 수질이 괜찮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축산부에서 쭉 가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일부 언론에서 막 조류가 있던 그런 사진도 봤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거의 볼 수 없어서 이명박 정부가 3조 3천억 원짜리 사업을 강행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영산강을 깨끗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볼을 세우고 영산강 강바닥을 파내서 물그릇을 키우면 영산강이 깨끗하게 다시 태어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맑아진 영산강, 하천 생태도 되살아납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의 평가와 달리 영산강 수질은 4대강 사업 이후 더 나빠졌다는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보에 강물이 막히다 보니 강물 체류 시간이 보가 생기기 전보다 7배나 더 느려졌고 한겨울에도 조류 농도가 주의 단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녹조가 창궐해 영산강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영산강 강바닥에서 시커먼 퇴적물이 나와 문제가 됐습니다. 영산강이 깨끗해졌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천보에서 상류 방향으로 약 500m 지점에서 하천 바닥에 있는 시료를 채취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하천 바닥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산강 수질에 문제가 없다는 수자원공사 사장의 발언이 중요한 건 수자원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영산강 숭천보와 죽산보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공방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한 주 시작 조금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거리는 광주와 순천 6km, 목포 4km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더 주의하셔야겠고요. 낮까지도 옅은 안개나 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 21도, 영광과 광주 23도, 나주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화순 31도, 구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이후에도 29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다가 주 후반에 가서야 30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모레까지 선선하겠고요. 역시 주 후반에나 기온이 올라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 운영위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서 운영위원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돈 봉투에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었고 이것을 받은 운영위원은 대여섯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대여섯 명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광주시당 관계자는 돈 봉투를 건넬 때 당대표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동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돈 봉투를 돌린 쪽으로 알려진 당협위원장은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는 가졌지만 특정 후보 지지나 금품 살포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 서청원, 김무성 의원 등 모두 9명이 선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지난 2008년 당대표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박기태 국회의장이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전남 지역에서도 여야가 사실상 선거운동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전라남도당은 광전남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에 공천한 후보 사무실에 당직자들을 파견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가동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도 선거구별로 마련된 캠프에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남 지역 4개 재보궐선거구에는 15명의 후보가 출마해 오는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과정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자리 나눠먹기를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등 분야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는 조용표 의장을 지지했던 시의원들이 사실상 자리를 나누고 단독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7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이 두 패로 갈리면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힘들게 됐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이 대표적인 관광 테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는 물론 광역 단위 관광 협의회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관광 테마로 잡은 여수. 이 가운데 7개의 섬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는 무지개 섬 관광 랠리가 지난주에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한 관광객들은 남해안 섬의 숨은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진짜 외국을 다녀봤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거는 정말 몰랐어요. 친구들한테랑 많이 선전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좀 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섬이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 2012년 여수를 찾았던 섬 관광객은 41만 1천여 명. 2013년에는 57만 9천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여파가 있지만 상반기에만 23만 1천여 명이 섬 관광을 다녀갔습니다. 이처럼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남해안의 대표적인 관광 테마로 거듭나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는 물론 광역 단위 관광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자체와 코레일, 해운선사 등이 참여하는 다도해권 광역관광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8월경부터 구상을 협의를 해볼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섬의 관광 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관광자원으로 부상한 남해안의 섬. 관건은 실제적인 광역 단위 협의체 구성으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위닝 플랜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일자리 질이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취직기회와 고용 안정성, 임금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해 국내 지역별 일자리의 질을 조사한 결과 광주의 일자리 질은 50.6, 전남은 48.7로 전국 평균 51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는 고용기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임금 보상과 고용평등은 10위로 조사돼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광주 남구 지역의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남구 지역의 전세가율은 81.3%를 기록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를 넘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광주는 남구 이외에 동구와 서구, 북구, 광산구 등 전 지역이 70%를 넘겨 전세가율은 7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8%로 지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수출이 감소하고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전남의 수출액은 1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전남도는 주력 산업인 석유, 화학과 석유, 철강, 조선 등의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으로 환율 하락세 지속과 중국 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전반기 마지막 경기 영봉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어제 롯데에게 승리를 내주며 4강권 추격은 후반기로 미뤄두게 됐습니다. 홈에서 강한 양현종이 선발로 나섰기에 2연승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는데요. 양현종 징크스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즌 초 유난히 승운이 따르지 않았던 양현종 선수. 호투에도 불구하고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경기가 많았는데요. 양현종 선발 경기에서만 벌써 3번째 영봉패입니다. 어제도 양현종 선수는 7이닝 1실점 호투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며 태선 투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선은 단 4안타에 그쳤습니다. 롯데 선발 옥스프랭의 공을 좀처럼 공략하지 못했는데요. 9이닝 중 4이닝을 3자 범퇴로 물러나고 나머지 5이닝도 4타자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김주찬 선수의 방망이만 뜨거웠습니다. 팀 4안타 중 3안타를 쳐내며 선두타자로 2번 출루했지만 후속 타자들이 불러들이지 못합니다. 안타 가뭄에서도 득점 기회는 있었습니다. 이대형이 우측 깊숙이 타구를 보내며 앞서 나간 김주찬이 홈으로 파고들었지만 간발의 차로 득점을 실패합니다. 전반기 6연전 3승 3패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기고 휴식기를 갖게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38승 43패로 5할 승률에 5개의 승리가 모자란 채 전반기 마치게 됐습니다. 4위 롯데와는 4게임 차로 멀어졌고 5위 두산과는 여전히 1게임 차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올스타전을 앞두고 휴식기를 갖게 됐는데요. 이번 시즌 전반기 부상 순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휴식기를 통해 팀의 재정비를 갖고 후반기에는 더욱 멋진 경기 보여주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경찰이 지난 11일 서광주 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결과 서광주 세무서의 징수유예 건수가 1,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광주 세무서가 지난 한 해 처리한 1,800건의 부가세 징수 유예 가운데 부적절한 처리가 얼마나 있는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주 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제보와 관련해 선관위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나주에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차려놨다는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혐의자들을 금요일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소환자들을 상대로 비공식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화와 문자 홍보 메시지를 보냈다는 등의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성매매업소들이 경찰의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숙박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57살 전모 씨와 여종업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도 광주 광산구의 한 오피스텔에다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27살 김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 핸드폰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한중 FTA 체결을 활용해 지난해 기준 4,300만 달러였던 농수산식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18년까지 1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국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 전략 품목을 발굴 육성할 계획이며 현지 온라인 판매망 구축, 전남 판매장 개설 등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